바로 WHO에서 제안하고 있는 스트레스 관리 가이드인데요. 제목이 아주 재밌죠. 스트레스 상황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즉, 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전쟁 속에 있건, 경제 불황 속에 있건, 가족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던 이 환경이 바뀌진 않지만, 그럼에도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 나가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계속 달성해 나가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들을 실질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요. 차례대로 제가 시리즈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고 빨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보셔도 되고요. 2020년 영어 원판이 있고 2022년에 카이스트 그리고 명상연구소에서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편한 걸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걸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해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기질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되실지 좀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넣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훈련들을 제가 할 때 어떻게 하니까 더 좋았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WHO 저 제목을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상업적이지 않다면 배포하는 게 가능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거의 이 책을 2020년도에 읽었는데요. 그때 정말 거의 모든 스트레스가 해결이 되면서 제 삶이 좀 바뀐 부분도 있어서 누군가는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서 공유를 드립니다. 스트레스 시대에 의미 있는 일 실천하기 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저는 스트레스 시대에 스트레스 속에서 인생 망치지 않기, 이렇게 제목을 바꾸고 싶더라고요. 스트레스로 괴로운 분들, 전 세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한국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사실은 누구나 받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걸 계기로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고, 어떤 분은 삶을 마감하기도 하죠. 그 차이,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누군가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게 이 내용이 닿기를 기도하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이제 5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파트, 그라운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내리기라고 제가 해석해 봤어요. 단단한 땅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정말 중심이 잡힌 채로 튼튼하게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걱정의 소용돌이에 휘둘리지 않고 기준을 잡고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볼 수 있게 링크를 댓글에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살아가면서 공경에 처했거나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는 모든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연코 한 명도 없겠죠. 그 중에서 정말 누가 들어도 스트레스에 있을 것 같은 위협적인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을 당하거나 가정폭력 속에 있거나 큰 병을 얻거나 학교가 폐쇄돼서 교육과 단절이 되거나, 아니면 밥이 없어서 생계가 어려워서 힘든 경우, 또 요즘 난민도 있죠. 집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전쟁 속에 있거나, 이런 아주 위협적인 일도 있지만요. 사실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조금 덜 심각한 문제, 가족 구성원이나 직장에서의 다툼, 보이지 않는 미묘한 신경전, 그리고 나 자신을 봤을 때 불확실한 미래, 특히 이제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때때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요. 이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면, 그리고 그게 해소가 잘 안 되고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나타나죠. 머리가 아픈 느낌, 아니면 배가 고픈 느낌이 없거나 목에 뭔가 붙어있는 느낌, 가슴이 답답하거나 온몸이 긴장된 상태로 있어서 관절이 아프거나, 또 소화가 잘 안 되고 허리가 아프고 목이나 어깨가 아프고, 이 모든 게 스트레스가 잘 관리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신체 증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피부병을 앓기도 하죠. 피부질환이 생기거나, 또 잦은 감염이 생기거나 소화 문제가 생겨서 과민성 장 증후군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건 신체적인 문제인데 그 외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은 사람들은 집중할 수가 없고 화가 쉽게 납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요, 잠도 잘 자기 어렵죠. 또 괜히 슬프거나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걱정도 많아지고요. 눈물도 흘리게 되죠. 정말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희 진료실에 많이 오시는데요. 식욕의 변화가 있어요. 식욕이 아예 없기도 하고 너무 많아지기도 하죠. 또 예전에 있었던 안 좋았던 일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거나 아니면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나쁜 상상들을 하게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은 실제 경험하지 않더라도 이런 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또 노출이 되는 거죠. 더 악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강렬한 생각과 감정, 이게 스트레스를 겪을 때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요. 이런 생각과 감정에 계속 휘둘리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걸려든다고, 저는 이제 낚인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힘든 생각과 감정에 낚이게 되는 게 이 문제의 시작이죠. 낚이는 게 뭔가요? 갈고리에 걸리는 거죠.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리든 다양한 갈고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어떤 것이든 낚이면, 특히 이제 물고기 보시면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갈고리에 걸려서. 우리도 그런 상태가 됩니다. 힘든 생각과 감정의 갈고리에 걸려들 수 있는 거죠. 도망을 못 가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냥 자녀분들이랑 즐겁게 놀고 있어요. 즐거운 한때를 보내다가 갑자기 불현듯 그런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면 아이들과 놀고 있는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고 악화시킵니다. 이 상황들을. 또 어느 날 즐겁게 식사를 하죠. 맛있게 식사 준비를 해서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고 하하호호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화가 나는 생각이나 감정의 갈고리에 걸려듭니다. 물론 이런 상황들은 대화를 하다가 누군가 그런 걸 건드려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막 분노에 이끌려서 몸은 여기 있지만 화가 너무 머리끝까지 나는 거죠. 힘겨운 생각과 감정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탁 낚이면 우리는 그 가치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가치라고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가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고 또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막 물질적인 거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감정적으로 배려 깊은 사람, 또 좋은 사람, 그리고 이런 면에서 뭔가 성공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다양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자꾸 훼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힘겨운 생각과 감정의 갈고리에 낚이면 우리는 그런 가치에 멀어지게 됩니다. 이 갈고리에 걸린 수많은 힘겨운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 애기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저도 사실은 2020년도에 이제 육아하면서 서울대 병원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논문도 쓰고 진료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다 너무 힘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블레임하게 돼요. 남 탓을 하게 돼요. 아주 명백히 보면 나도 좀 기여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예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나 자신을 약간 가학적으로 괴롭혀요. 나는 글러먹었다. 마음이 약해 빠졌다. 정말 내가 그때 미쳤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을 아주 가혹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회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누워서 잡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흔히 말하는 잡생각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미 다 지나간 그런 힘들었던 일들 다 하면서 괴로워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을 쓸데없이 걱정해요. 그 예전에 걔 괜찮나? 요즘 어떻게 지내지? 아니면 가족 중에 집에 왜 안 들어오는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연락이 조금이라도 안 되면 막 걱정이 태산처럼 돼서 어디 있냐 계속 문자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고리에 걸리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말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삶을 더 악화시키는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괜히 그럴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는 일들에 화를 내게 돼요. 그리고 쓸데없는 논쟁거리를 만들고 의견이 맞지 않는 거에 아주 끝까지 충돌하기도 합니다. 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또 가족들에게도 불편함이 느껴지고요. 동료들이 친근하게 대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물러나 있거나 연락을 피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게 되죠. 아니면 에너지가 이제 완전히 방전이 돼서 침대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을 물러나는 행동이라고 여기서 명명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행동할수록 우리는 세상과 나의 가치에서 점점점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집중하고 참여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을 배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현재에 집중하고 몰입하시는 거를 훈련하시면 이런 스트레스가 내 삶을 갉아먹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참여하다 라고 여기서는 해석했는데, 이 참여한다는 건 온전히 주의를 기울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engage를 참여한다라는 말보다는 몰입한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무언가 마실 때 완전히 몰입해서 그 먹는 거에 집중해 보시는 분 계신가요? 음료의 냄새와 맛을, 이거 먹을 땐 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먹는 것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 음악을 들을 때 완전히 그 음악에만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음악을 즐겨보시고 있으신가요? 어떤 활동이든 거기에 온전히 주의를 집중할 수 있으면 그 활동에 몰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참여한다보다는 몰입이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이나 감정의 갈고리에 걸려들면 우리는 그 활동을 온전히 몰입할 수 없게 되고 산만해지게 됩니다.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계속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활동이든 완전히 주의를 기울인다면 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집중, 요건 포커스예요. 아주 국소적으로 탁 집중하는 거를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포커스라는 단어를 집중한다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생각이나 감정의 갈고리에 걸리면 우리는 집중할 수 없죠. 이 포커스하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하면 사실 업무 능력이 떨어져요. 제대로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일이 나도 괴로워요. 그리고 결과물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 똑같아요. 멀티태스킹 하는 게 그렇게 잘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몰입과 집중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면 스트레스를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관계가 더 만족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관계에서 틀어지는 게 그 사람이 나한테 소홀히 한다고 느껴질 때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일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만약에 학생분이면 공부를 하는 게 내 본업이고, 취업 준비생이면 취업 준비를 하는 게 내 본업이고, 저는 또 이렇게 환자분들을 대하는 게 본업이죠. 이거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저는 한편으로는 엄마니까요. 엄마로서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배우냐고요? 이제부터 집중하는 연습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어떤 활동에서든 기술을 연습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차나 커피를 마실 때, 저는 그래서 이거 정말 많이 도움 받았는데요. 매일 커피를 마시잖아요. 아침에 모닝 커피를 마실 때 이걸 합니다. 이게 일종의 자기 훈련 같은 게 되는 거죠. 마시는데 완전히 주의를 집중해요. 호기심을 가지고 음료수를 정말 응시를 하는 거죠. 마치 그 음료수를 세상에서 처음 만난 것처럼 집중해 보는 거예요. 색깔도 살펴보시고요. 냄새도 맡아보세요. 그리고 아주 조금 천천히 홀짝거려서 혓바닥 위에 올려놓고 시야가 닿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맛도 음미해 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천천히 마시면서 다시 맛을 음미하고 온도도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음료를 삼키는 동안 내 목젖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느껴보고요. 그리고 삼키면서 향과 맛이 입 안에서는 사라지는 게 어떤 느낌인지도 느껴보시는 거죠. 한 모금씩 마실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해보세요. 천천히 알아차리고 맛을 음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 뭔가 내가 걱정되는 일이 탁 떠오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음료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저는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요.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이게 가장 재밌을 것 같아요. 제일 현실적일 것 같고요. 요 링크 URL 요것도 공유를 해드릴 텐데 따라서 들어가시면 오디오로 도움을 받으시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대화하면서도 연습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의 내용과 목소리, 톤, 표정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눈을 응시하면 우리나라는 조금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코와 입술 사이 정도를 쳐다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어주고 뭐 이런 거를 느껴보는 거예요. 완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들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봤더니 인간관계가 훨씬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이제 아들이 있다 보니까 애기랑 놀 때, 또 책 읽기 할 때 돌이켜보면 돌보면서 아 내일 병원 가서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니까 육아 자체가 너무 의무감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재밌는 건 병원에 가면 병원 일을 또 열심히 안 하고 어린이집에서 애기가 잘 있나 뭐 이런 또 딴 생각을 해서 일을 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그 공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요리할 때, 다른 집안일 할 때조차 집중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고 있는 그 일 자체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과 감정에 걸려들 때마다 바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그 힘든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요거로 이제 훈련해 보시고요. 사실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 상황이면서 이게 잘 안 돼요. 그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커피 마시면서 그 커피에 집중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정도의 고통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힘든 생각과 감정의 갈고리 정도가 아니라 감정 폭풍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